자, 우리 이제 통계적 추정 단원에 대해서 진도를 좀 나가 볼게요. 가장 먼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자, 모집단과 표본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주면 그 전 세계 사람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몇 명 뽑은 게 표본인 거야. 알겠지? 전체가 모집단, 일부 뽑은 거를 표본이라 보면 돼. 네. 우리가 그 뭔가를 알고 싶은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은데 70억 명이라고 해볼게. 70억 명 다 조사하기 힘들잖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오차도 있을 수 있지. 쟤는 그 기계들마다 기준이 또 다를 수 있고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다 조사하기가 힘들어서 실제 정확한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 조사는 진짜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부만 뽑아봐서 그걸 표본이라고 한다 그랬지.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키의 평균을 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전체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 한 요 정도쯤 되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제 통계를 우리 낼 때 그 조사 대상 다 조사하는 게 뭐 그 전수조사. 조사 대상 중에 일부만 뽑아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내가 방금 들은 예시는 표본조사에 해당되겠지. 결국 모집단은 원래 전체 집단, 어미모자 써서 원래 집단이라 보면 되고, 표본은 그 모집단에서 일부만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뭔가를 뽑는 거를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뽑은 표본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가 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가 있는데 이게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전구가. 평균적으로 수명 시간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 몇 개만 조사를 해보는 건데 1000개만 조사해 볼 거야. 그럼 우리 1000개는 우리 수명 조사해 볼 수가 있겠어. 그럼 그 1000개를 가지고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구의 평균 수명을 추측해 볼 수 있지. 물론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대충 이 정도쯤 되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표본조사다라고 하는 거야. 표본조사. 모집단은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 전체. 그리고 표본조사는 그 1000개의 전구가 되겠고 표본의 크기는 1000이 되겠다.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추출했다라는 거야. 랜덤으로 뽑았다. 결국 랜덤으로 뽑았다라는 거는 뭐가 뽑히든 간에 다 균등한 확률로 뽑혀줘야 된다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 근데 뽑을 때 그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즉 뽑은 거를 다시 되돌려 놓는 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고 뽑은 거를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 비복원 추출이라는 이 두 가지 추출 방법이 있어. 예를 들면 숫자 1, 2, 3이 적힌 카드 3장이 있어. 근데 복원 추출은 우리가 카드를 한 장 뽑고 다시 넣어. 또 뽑고 다시 넣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 비복원 추출은 뽑고 안 넣어. 또 뽑고 안 넣어. 요게 비복원 추출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볼 거는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 본다라고 했잖아. 크기가 2니까 2번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한 개씩 복원 추출을 뽑는다. 이 얘기는 한 개 뽑고 다시 넣고 한 개 뽑고 다시 넣고 한다라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매번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3파이 2, 3의 제곱 9로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개씩 비복원 추출 하나 뽑고 다시 안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뽑는 거야. 그럼 맨 처음 뽑을 때 경우의 수 3가지, 두 번째 뽑을 때 경우의 수 2가지니까 3P2가 돼서 6가지다. 동시에 추출 우리 3개 중에 2개 꺼내는 거 3C2로 계산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임의 추출을 해주기 위해서 뭐 난수표라든지 아니면은 난수 주사위라든지 뭐 제비뽑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문제를 보자.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보기 중에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을 한번 골라보래. 이 타이어 수명조사인데 타이어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부만 뽑아서 타이어 수명을 추측해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니은 어떤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 우리 TV 시청률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사실 우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일부만 뽑는다. 자,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 이거 총인구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만 뽑으면 총인구 정확히 알 수 없잖아. 얘는 전수조사로 해줘야 되겠고,
병역 판정 검사. 저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병역의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은 병역의 의무는 당연히 있지. 군대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겠지. 그거는 이제 전수조사로 해봐야 되겠다.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내용인데, 자, 쉽게 얘기하면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이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모표준편차야. 그래서 기호로는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최고, 그 다음에 모표준편차 일반 그냥 시그마로 써주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그 샘플, 우리 표본을 이제 뽑을 거거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부터 xn이다 라고 이제 놨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산할 거냐면은 이걸 할 거야. 결국에 있잖아. 내가 그 예를 들었을 때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을 알고 싶어. 70억 명이라고 가정해봐. 근데 실제로 70억 명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부만 뽑아볼 거야. 100명 정도 뽑을 건데, 그럼 그 100명을 뽑을 때 100명의 사람에 대한 키가 있잖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100명 각각의 키를 x1, x2, x3, x4, xn으로 놓겠다. 이 얘기야. 근데 이 100명의 사람의 키에 평균을 낼 수 있겠지? 100명의 사람을 다 더해준 다음에 키를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우리 그거는 표본 평균이라 부른다. 뽑은 것들, 즉 뽑은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 표본 평균이다 부르고, 그럼 그 100명에 대한 키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평균 계산, 분산 계산, 표준편차 계산할 수 있어. 그거를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라 부르고 각각 S제곱, S라고 나타낸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가? 표본 평균은 내가 지금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 조사 예를 들었잖아. 100명의 키를 내가 먼저 뽑아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 추측하는 거지. 그럼 그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다. 100명에 대한 키를 다 더해서 전체 100으로 나누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은 우리가 그 분산이라는 거는 결국 이거야. 결국 그거거든. 그 100명 각각의 사람의 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각의 키와 평균과의 차이를 제곱해서 싸그리 더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100명으로 우리가 원래는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 알겠지? 저거는 그냥 n-1로 나누는구나 라고 알아주면 되고, 표본 표준편차는 자,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볼 건데, 아니 방금 전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를 봤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뭐야 싶은데, 자, 잘 들어봐. 어려워. 여기 있잖아. 그 전 세계 사람 70억 명 대상으로 그 키를 조사할 때 그 100명을 우리가 하나의 표본으로 뽑았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그 뽑은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을 x파라고 할게. 알겠지? 100명의 키의 평균을 x파. 그러니까 얘는 이제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근데 내가 그냥 x를 뭐라 둘 거냐면은, 그냥 x는 그냥 일반적인 전 세계 사람의 키에 해당되는 거야. 전 세계 사람의 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사람의 키라는 거는 그냥 한 명에 대한 키고, 이 x파, 표본 평균은 내가 전 세계 사람 중에서 100명만 뽑아서 그 뽑은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이 여기에 있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 확률 변수 x 키라는 거는 전 세계 사람의 키인데 내가 매번 전 세계 사람 아무나 뽑을 때마다 사람이 거의 다를 거니까 키가 다를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는 확률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 x바 있지, x바. x바는 그 뽑은 사람에 대한 키의 평균인데 내가 매번 새로운 100명을 뽑을 때마다 그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키의 평균도 달라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 x바도 있잖아. 내가 매번 새롭게 표본들을 뽑을 때마다 그 표본 평균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확률 변수라 볼 수 있어. 근데 우리 확률 변수, 우리 이거 가지고 이 확률 변수의
평균 계산할 수 있었고, 분산 계산할 수 있었고, 표준 편차 계산할 수 있었잖아. 마찬가지로 얘도 있잖아. 그 뽑은 평균에 대한 평균을 또 구하고, 그 평균에 대한 분산도 구해보고, 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도 구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거든.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에 내가 100명을 뽑아. 그 100명을 하나의 표본으로 봐. 근데 또 다른 100명을 또 뽑아.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표본이 되겠지? 또 뽑아. 또 다른 하나의 표본이야. 이렇게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의 가지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다 평균을 낸 게 여기 이 X바야. 뽑을 수 있는 모든 표본의 가지수를 우리가 가지고 평균을 낸 건 X바의 평균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 그것들의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거야. 자, 이거 아직도 헷갈려? 뭐냐면은 예를 들어줄게. 그 표본은 내가 지금 100명을 하나의 표본으로 봤잖아. 1번 표본이라 할게. 또 다른 100명을 뽑아. 2번 표본. 또 다른 표본. 3번 표본이라 할게. 이런 식으로 100명을 뽑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잖아. 가지수로 따지면은 뭐 전 세계 사람의 70억 명이니까 70억 명 중에 100명 뽑는 가지수 70억시 100 되겠지. 조합으로. 그럼 이렇게나 많은 표본의 가지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싸그리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이다 이거야. 뭘 평균을 내냐? 내가 1번 표본은 첫 번째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 2번 표본, 두 번째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 이렇게 그 키의 평균, 100명의 키의 평균 수치들이 다 각각 제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제각각 그 평균 수치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매번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확률 동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것들을 싸그리 평균을 낸 게 X바의 평균. 그것들을 분산을 낸 게 표본 평균의 분산. 그것들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가? 굉장히 우리가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게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즉, 이 얘기야.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이 170이었어. 근데 내가 100명만 뽑아왔거든, 100명만.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이 171이 나올 수도 있겠지. 또 뽑아보니까 170.1도 나오고, 또 뽑아보니까 169도 나올 수 있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평균을 내면은 원래 평균이 170이 나온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분산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모 분산의 표본의 개수인 n만큼으로 나눠주자 이거야.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우리 분산에다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지?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 m과 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기억해도 얘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까 거 얘는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얘는 잘 나와. 잘 기억해둬야 돼. 예를 들어서 모평균이 10, 모분산이 16인 모집단이 있는데 우리가 64의 크기로 임을 추출했어. 그러면은 모평균이 10인데 64의 크기로 표본을 뽑았으니까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모평균 10, 모분산 16, 모표준 편차 4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모평균과 동일한 10.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n분의 시그마 제곱 64분의 16해서 4분의 1.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냥 루트 씌워주면 돼. 2분의 1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우리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생각해 볼 거야.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자 봐봐. 결국 이거야. 전 세계 사람의 키를 생각해 볼 건데 170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명씩 뽑은 표본을 볼 거야. 100명씩 뽑은 표본. 근데 100명씩 뽑았을 때 그 표본을 그 100명씩 뽑은 그 평균 값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뽑았을 때 키 값하고 있지. 한 명을 뽑았을 때 키 값, 100명의 키의 평균 값. 이 두 값은 있잖아. 물론 둘 다 키를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 그지? 한 명만 뽑았냐?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값이냐 다르잖아 있잖아. 근데 얘가 결국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값도 매번 내가 100명을 뽑을 때마다 그 평균값이 달라지잖아. 키값이 키의 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 우리 확률 변수는 원래 정규 분포할 때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곡선으로 정규 분포로. 근데 우리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야. 모집 단위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얘기야.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모집 단위 정규 분포가 아니어도 표본의 크기가 적당히 크다면 그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웬만해선 정규 분포만 다룰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러면은 모집 단위 평균이 15,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기서 크기가 25인 25개를 뭔가 뽑는 거야. 25개를 하나의 표본으로 하는 그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 뭘 따르냐면은 모 평균과 똑같은 1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했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했었는데 n은 지금 25니까 표준 편차는 10이니까 요거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아마 표준 편차는 2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있는데 모평균 10, 모표준 편차 3이면 우리 근사적으로 X바도 이제 모평균과 동일한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우리가 루트 n으로 나눴지? 루트 100으로 나눈 이 값에 근사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 사이에 그 관계가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야.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 10장이 있는데 내가 카드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 둘 거야. 그랬을 때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거든.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를 구해볼 건데 내가 만약에 뽑은 표본이 지금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카드 10장 중에 3번 뽑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보건 추출로 가정해 뽑고 다시 넣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매번 이거를 뽑을 때마다 있잖아. 어떻게 돼? 3분의 1의 확률로 그 3분의 1이 아니지. 10분의 1의 확률로 얘를 내가 계속 뽑게 되겠는데 우리가 그 2, 7, 9를 뽑았으면은 평균 6이거든? 2, 7, 9를 평균 내면 6이야. 따라서 우리 표본 분산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은 n-1분의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값 있지. 2, 7, 9를 평균으로부터 뺀 편차라고 부를게 이거를. 이 편차들의 제곱의 합이야. 편차들의 제곱의 합. 요거로 우리가 계산해줘야 돼. 알겠지? 원래는 우리가 예전에 분산 구한 거는 편차의 제곱의 합으로 계산했어. 근데 우리 이제 와서는 좀 다르게 계산하는 게 분산을 이렇게 계산했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 뭐 조금 방법은 다른데 결국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루트만 씌워주면은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잘은 안 나올 거야.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아도. 표본이 3, 4, 5일 때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때는 표본이 3, 4, 5일 때 평균 4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뽑을 때마다 수치가 다 다르게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뽑을 때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이게 내가 어떠한 표본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다 달라진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 매번 뽑을 때마다 값이 달라지니까 우리 그 뽑은 것에 대한 평균이 결국 확률 변수구나 라고 알 수 있어. 매번 값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주머니에 1, 2, 3, 4가 적힌 공이 있어. 그 각각의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그 공이 나올 확률인데 어떤 공이 나오냐, 어떤 숫자가 적힌 공이 나오는지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나올 수 있는 건 1, 2, 3, 4니까 위에 쓰고
각각의 대응이 되는 확률은 내가 밑에다 썼어. 그랬을 때 우리 이 표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으니까 평균은 2분의 5, 그 다음에 분산은 4분의 5, 표준 편차는 뭐 2분의 루트 5 나오겠는데 내가 이제 여기서 있잖아.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거야. 즉 복원 추출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가 적힌 주머니에서 뭘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뽑고 확인해서 다시 넣어. 끝. 그럼 내가 확인한 숫자는 두 개잖아. 그 뽑은 두 개의 평균을 내. 그게 표본 평균이야. 뽑은 두 개의 평균값이 표본 평균이고 근데 내가 뭘 뽑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1 뽑았으면 1, 2, 4 뽑았으면 3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총 경우의 수는 맨 처음에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1, 2, 3, 4. 두 번째도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총 경우의 수 네 가지에서 4파이 2, 4의 제곱 16이 될 거야. 그럼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는데 1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 평균값이 두 개의 평균값이 뽑은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이 1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최대 4까지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 뽑은 평균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여기다가 표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숫자의 합의 평균이 1부터 4까지 나올 수 있고 그게 등장할 확률을 우리가 다 구해 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 구할 수 있잖아. 이 표를 가지고 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해보면 평균은 2분의 5, 분산은 8분의 5가 나온대.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맨 처음에 2분의 5라는 걸 구했잖아. 그 다음에 분산 4분의 5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맨 처음에 모평균 2분의 5, 그 다음에 모분산 4분의 5였어. 근데 우리 표본의 크기가 2였잖아. 표본의 크기가 2였으면은 그 표본의 크기가 2인 것에 대한 평균은 계산해보니까 동일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계산되느냐면은 공식으로 해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이 자 다시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냥 n분의 시그마였지? 이렇게 계산이 되겠는데 우리 얘 번분수로 계산해보면 8분의 5 나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표로 확인해서 나온 값도 8분의 5가 나와. 똑같다. 똑같다. 요거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을 뽑게 되면은 새로운 표를 작성할 수 있어. 기준표로부터 새로운 표를 작성할 수 있어. 근데 너무 복잡해. 경우의 수가 막 너무 많아져. 다 따져야 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공식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어떤 공식? 이 공식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된다. 알겠지? 요거만 꼭 잘 기억해 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표본의 크기, 분산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공식을 이렇게 모평균, 그 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표본 평균과 확률 분포의 특징 결국에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평균 비교한 거 한번 확인해보고 이제 계산을 해보자. 자,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우리가 크기가 4인 표본을 의미 추출한다. 즉 표본의 크기 4. 우리 이 표로부터 뭘 구해줘야 되냐면은 x바의 평균 그리고 분산을 구해주래.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 공식만 알면 돼. 요 공식 있지? 요거만 알면 되겠는데 이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니까 우리 원래 모집단의 분산 이렇게 써도 되겠지? 계산해보자.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표로부터 평균 계산해보자. 평균은 세곱 가더 기억나지? 세로로 곱하고 가로로 돼. 자, 맨 처음에 곱하면 0, 두 번째 곱하면 2분의 1, 세 번째 곱하면 2분의 1이니까 1. 자, 분산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 그
그 다음에 다 더해. 맨 처음 거 0이니까 의미 없고, 두 번째 거 2분의 1, 세 번째 거 2의 제곱에 4분의 1에서 1. 거기서 평균의 제곱 빼주니까 2분의 1 될 거야. 그럼 우리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거.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같으니까 1이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사는 표본의 크기 4를 분모에 쓰고 원래 모집단의 분산을 써주니까 얘는 번분수로 8분의 1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의 확률을 보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평균은 12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읽었을 때 얘는 모집단에 대한 설명이야. 왜냐면은 뭘 뽑았다라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이 평균이 120, 표준 편차 10이다. 그러면은 써볼게. 평균이 120, 표준 편차는 10. 근데 여기서 임의 추출을 해. 여학생 25명을 임의 추출하네. 표본의 크기 25다 라고 바로 써주고. 근데 이 뽑은 25명에 대한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다 평균을 낸 게 X바일 때, 이 X바가 115 이상일 확률, 그리고 12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줘야 되거든. 표본 평균 X바가 115와 124 사이에 있을 확률, 얘를 구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결국에 이거야. 표준화를 해줘야 되거든, 표준화. 표준화 해주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어, 우리? 표준화 해주기 위해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나눴지? 근데 표본 평균으로 우리 좀 바뀌었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표본 평균에서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빼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얘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이 공식이었지?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과 같아.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요거만 우리 적용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풀던 정규분포와 다르게 표본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분모가 루트 n분의가 새로 생긴다 이 얘기야. 그럼 평균 빼보자. 모평균을 그냥 그대로 빼도 되니까 120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자. 일단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쓰자. 자, 그럼 얘를 이제 좀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될까? 정리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 5분의 12, 그래서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가운데는 Z로 바뀌고, 오른쪽은 아마 해보게 되면은 2분의 4에서 그냥 2가 되겠다. 결국 우리 이거 곡선 그려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5부터 그냥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5부터 그냥 2 사이다. 그냥 2 사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넓이가 확률이 여기지. 그러면은 0과 2 사이의 넓이와 0과 마이너스 2.5 사이의 넓이를 더하자. 0과 2 사이의 넓이는 0.477이, 0과 2.5 사이의 넓이는 0.4938이니까 0.4938 더하기 0.4772로 이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계산을 해주면은 아마 10, 그 다음에 97 나오나? 0.9710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알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자,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 70억 명이라 가정해 볼 건데 70억 명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내가 일부 표본만 가지고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 정확히는 못 맞히지. 다 조사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추정하는 걸 할 거야. 추정이란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기존의 모평균, 모표준 편차와 같은 모집단의 특성을 한번 추측하는 게 추정이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좀 이제 나오는데 이거야. 실내 구간이라는 용어 나오고, 실내 구간 여기 보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내도라는 설명이 나와. 실내 구간, 실내도.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줄게. 그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을 170이라 가정해볼게. 근데 있잖아. 나는 전 세계 사람을 다 조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100명만 뽑아보고 그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을 조사해. 조사해 보니까 173이 나왔어. 얘는 지금 표본에 대한 평균이야. 근데 물론 내가 또 다른 새롭게 100명을 뽑게 되면은 그 키의 평균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거야. 내가 표본 평균, 일부 샘플만 가지고도 전체 평균, 모평균을 추측해야 되거든. 정확히는 못 맞춰, 당연히. 전체를 다 조사해야지만이 맞출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럼 내가 이 일부만 가지고 전체를 정확히는 못 맞추는데, 그럼 우리 이러한 상황에서 뭘 해줘야 되겠냐면은 좀 가급적 무평균에 근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잘 맞춰야 돼. 추정을 잘 해줘야 돼. 추정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가급적 무평균에 가깝게 좀 구해줘야 되겠거든. 그럼 이거야. 내가 표본 평균을 한 100번 정도 구해봤어. 100번 정도 구해봤는데 이게 결국 이거다. 내가 95%의 확률로 무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95%의 확률로 어느 주어진 값 범위 안에 무평균이 있을 확률 있지. 요거를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173이잖아. 근데 이 표본 평균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 표본 평균이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어떤 범위를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범위를 계산한 거를 가지고 있잖아. 이 범위 안에 95%의 확률로 무평균이 들어가 있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거야. 다시 표본 평균 이 17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 무평균을 추측해야 되잖아. 정확히는 못 맞춰. 근데 이건 할 수 있어. 이 173을 가지고 있잖아. 어떤 범위를 생성해내. 173을 가지고 어떤 같은 간격만큼의 범위를 생성해내.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95%의 확률로 무평균이 들어가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좋겠지. 왜냐면은 무평균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100번 우리가 표본 평균을 조사했을 때 95번 정도는 무평균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 5%가 의미하는 거는 운이 안 좋게도 내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 값의 사이에는 무평균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는데 5%의 좀 희박한 확률로 이 안에 무평균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95%의 확률로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 무평균이 있고 나머지 5%의 확률로는 주어진 값의 범위 없다라고 추측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값의 범위 있지? 그 값의 범위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값의 범위가 신뢰 구간이고 그럼 몇 퍼센트의 확률로 무평균이 그 신뢰 구간 안에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게 신뢰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신뢰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은 표본 평균을 가지고 추측해본 범위로서 신뢰 구간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있잖아. 이렇게 구한다. 잘 봐. 우리가 이 전 세계 사람의 키의 평균을 추측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정보, 표본만 뽑아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니까 173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73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동일한 길이만큼 추측을 하는 거야. 아니, 당연히 동일한 길이만큼 추정을 해야지. 표본 평균이 이만큼 있는데 무평균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잖아, 실제로. 무평균이 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에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값의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왜? 이 왼쪽이 너무 좁고 오른쪽이 너무 긴데 우리 모평균이 왼쪽이 있을지 오른쪽이 있을지 확신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균등한 비율로 볼 거야. 그러면은 그 173을 기준으로 해서 있잖아. 우리가 값의 범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볼 것이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173에서 K만큼을 빼고 똑같은 길이만큼을 더해준 것을 우리가 모평균의 범위로 추측해 볼 것이다 라는 거야. 결국 이 173 가지고 양쪽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서는 똑같은 그 길이를 K라고 본 거야. 이 K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가지고서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길이를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95%의 확률로 지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확률이야. 확률. 95%. 저거를 우리가 그 표준 정규 분포, 이 곡선 있지? 이 곡선을 활용해서 저 신뢰도를 이용해 이 K값을 구해준 작업을 할 거다 이 얘기야. 그럼 어떻게 이제 계산하는지를 보자. 자, 일단 참고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표준 편차를 만약에 모를 때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모표준 편차를 모르면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모표준 편차처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모평균이 실내 구간의 길이인데 있잖아.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있잖아. 결국 이 길이가 얼만큼이냐 이 얘기인데 이 반쪽짜리 길이가 K라고 났잖아. 그럼 이 전체 길이 어떻게 돼? 2K 맞지? 실내 구간의 길이 2K야 2K. 자, 그리고 뭐 95%일 때 99%일 때 이따 넘어갈게. 그리고 실내 구간을 이제 우리가 구해주는 작업을 이제 할 거거든. 잘 봐. 결국 이거야. 지금 여기 보이지? 우리가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겠다라고 추정을 해보는 건데 지금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상황이야. 그럼 95%의 확률을 여기 들어와 있으려면 있잖아. 우리가 결국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확률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자, 우리 1.96에 대해서 본다. 우리 이 부분의 면적이 0.95가 되도록 Z값을 잡아보는 것인데 그때의 Z값이 이제 1.96이다라는 얘기야. 1.96.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1.96부터 Z와 그냥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인데 우리 Z는 원래 표준화한 수치로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라고 했잖아. 역으로 가볼게. 마이너스 1.96에 자 Z를 요거로 써놔.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1.96 얘가 이제 0.95겠다라는 얘기야. 자 잘 봐. 위에다 쓸게. 자 여기 위에다 써주면 우리 양변에 얘를 곱해볼 거거든. 양변에다가. 그래서 분모를 좀 없애줄 거야. 분모를 좀 없애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p 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결국에는 0.95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양변에 x바를 뺄 거야. 표본 평균 x바를 뺄 거야. 그럼 빼주면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 마이너스 m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자 좀만 더 이제 전개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은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줄 건데 마이너스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다 바뀔 거 아니야? 그럼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없어지고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게 될 거야. 그럼 이 작은 쪽을 내가 먼저 써서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 모평균 m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다.
즉 우리 이 확률이 이제 0.95가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평균이 우리 주어진 값의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주어진 무평균이 우리 어떤 값의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다. 95%의 확률로 있다라는 거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이 x바를 가지고 x바에 어떤 값을, 똑같은 값이지 이거 지금 여기 똑같은 값이지, 똑같은 값을 빼주고 더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값을 빼주고 더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거거든. 자, 1.96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0.95가 나오도록 하는 z값이야. 그래서 그 z값을 내가 이제 z알파라고 표현할게. z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되겠다. 여기서 n은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리고 이 z알파라는 값 자체는 우리 이 1.96과 같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95%의 확률일 때는 1.96이고, 그 다음에 95%일 때는 보통 1.96, 그 다음에 99%일 때는 2.58인데 문제들에 따라서 값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 2로 나온다든가 2.6으로 나온다든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z알파라는 값은 저 1.96이라는 값으로 생각해 줘야 되겠고, 알파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몰라도 되기는 하는데 신뢰도를 여기서는 뭐 알파라고 표현하겠네. 알겠지? 근데 그것까지는 여기 쓸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신뢰도 95%의 의미는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있잖아. 표본 평균 x바를 가지고 그 신뢰 구간이 좀 이제 달라지게 돼. 매번 새롭게 뽑는 표본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있잖아.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해. 여러 개의 표본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여러 개의 표본을 가지고 신뢰 구간이 만들어져. 근데 95%의 확률로 그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얘기하면 1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신뢰 구간 만들면 95개의 표본 n은 모평균 m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새로운 표본을 뽑을 때마다 이 신뢰 구간이 달라지지만 모평균 m이 들어가 있는 표본은 전체 100개 중에서 95개 정도 되겠다라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길이는 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겠는데, 내가 이거를 그냥 K라고 볼게.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이제 2K가 된다라고 아까 했었지, 그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다. 2K라는 거는 이제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거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표현이 있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그게 뭐냐면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요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걔는 그냥 K라고 보시면 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거는 그냥 K로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냥 K로 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여긴 2를 안 곱했었다. 2 곱하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차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2K로 주어지게 되잖아.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이 좁아진다. 왜?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좁아져야 되겠지. 결국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반대로 신뢰 구간의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지. 그리고 반대로 표본의 크기를 고정시킨다. 이놈을 고정시켜. 그랬을 때 이 신뢰도를 만약에 높인다. 이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이 Z값이 커진다는 걸 의미해. 신뢰도가 커지면, 즉 이 Z값이 커지면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지겠지.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반대로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짧아진다라는 얘기야. 저게 왜 그러냐면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확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우리 이 Z값이 작아져야 되겠지. 결국 이 Z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전국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100명을 임의 추출해서 공던지기를 한번 좀 해보니까, 평균은 7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2였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될 거. 표본의 크기 100명이니까. 그리고 100명에 대한 평균이 70이다 얘기야.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이 70이다. 그지? 그럼 우리 100명에 대한 키의 평균, 표본 평균이 70.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준 편차가 우리 결국 10이다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 100명에 대한.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공던지기 기록 모평균 M을 이제 한번 추정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신뢰도 95%면 이제 그냥 외워놓는 게 좋아. X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K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K란 뭐냐면은, 그 Z값, 신뢰도에 대한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주어지게 되거든. 자, 그럼 좀만 더 이걸 가지고 풀어볼게. 자, X바 마이너스, 이 Z값은 있잖아. 우리 Z값은 지금 95%로 추정하는 건데, 95%에 해당되는 Z값을 찾아야 돼. 95%에 해당되는 Z값 1.96인 거야.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거든. 근데 모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써도 된다라고 했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모평균 M 써주시고 뒤에는 부호만 뒤집어서 써주시면 되겠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이거 좀 정리만 좀 잘해주면 되겠는데, 계산이 여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잘해줘야 돼. 자, 70 마이너스.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10이지? 그럼 10분의 12, 1.2. 모평균 M. 70 플러스 1.96 곱하기 1.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1.96 곱하기 1.2만 좀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뭐 계산을 해볼까 한번. 196, 그 다음에 398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8532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358로 나오겠다. 그래서 70 마이너스 2.358 그 다음에 70 플러스 2.358로 이제 계산을 해주니까 얘는 67.642 72.358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신뢰도 99%면은 결국에 이 부분이 바뀌는 거야. 99%에 해당하는 Z값 2.58. 그래서 여기가 2.58로 바뀌는 거야. 여기가 2.58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 2.58로만 좀 수정해서 계산해 주면 돼. 알겠지? 그거만 좀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와 표본의 크기. 자, 어느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고사 시험 점수가 표준 편차가 10이다. 지금 전체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뽑았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모집단에 관한 설명이 여기 나온 거고,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10이다라는 얘기야, 쟤는. 자, 그 다음에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전체 수험생들의 논술고사의 시험 점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건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거는 아까 2K라고 썼는데, K라는 거는 1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주어지게 되거든. 알겠지? 계산해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Z값이 95%에 해당하는 거니까 1.96. 그 다음에 루트 n, 표본의 크기를 지금 구하는 거기 때문에 냅둬야 돼. 그 다음에 시그마는 문제에서 주어진 10.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해보니까 2.8 이상이 돼야 되는데 뭐 좀 약분을 해주고 정리해줘야 되겠지? 자, 좀 내가 바로 해볼게. 1.4. 1.4의 제곱이야, 얘가. 그래서 1.4. 그래서 다시 한 번씩 써보니까 루트 n분의 1.4 곱하기 10이 1 이상이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n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2.8점 이하구나.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돼야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양변을 제곱해서 1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196 이상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통계적 추정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고3 학생들은 뒤에 모비율의 추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자, 모비율의 추정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모비율을 하기 전에 표본 비율의 분포부터 좀 따져볼게. 결국 모비율, 모집단의 비율이거든. 모집단의 비율, P라고 하고, 그리고 표본 비율은 그 뭔가 뽑은 것에 대한 비율이라고 보면 돼. 뽑은 것에 대한 비율. 그래서 기호로는 우리가 P햇이라고 읽어요. P햇. 확률 변수 X의 표본에 관한 표본 평균 X파. 모비율 P에 대한 표본 비율 P햇이라고 읽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P햇을 우리 N분의 X로 볼 수 있어. 전체 시행 횟수가 N일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둔 거야. 동전을 100번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로 둬. 그러면은 앞면이 한 60번 나왔으면은 100번 중에 60번, 100분의 60. 즉 앞면이 나올 확률, 표본 비율 P는 우리 0.6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예시를 들었는데 실제 뽑은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그게 모비율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의 추출을 해. 임의 추출이란 말이 들어가면 표본이야. 그럼 그 200명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이 90명이면 표본 비율은 좀 달라진다. 지금 이 비상고 전체 학생이 1000명이면 0.4의 확률로 안경 껴. 근데 내가 200명만 뽑아봤을 때는 이 0.45의 확률로 안경을 낀다라는 거지. 그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결국 우리 이 일어난 횟수라는 거는 결국 확률 변수잖아.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매번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P햇도 확률 변수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가? 이게 결국에는 이항분포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이항분포를 충분히 따르게 되고 우리 저 표본 비율, 저 P햇에 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우리 뽑은 것에 대한 비율, 표본 비율의 평균은 P다. 그리고 뽑은 것에 대한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N분의 PQ. 뽑은 것에 대한 표준 편차, 얘는 루트 N분의 PQ로 좀 계산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아시겠지? 이렇게 세 가지 잘 기억해 놓고 공식. 그래서 표본 비율의 분포도 원래 그 표본 비율 P햇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정교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Z로 표준화 시켰을 때에도 근사적으로 표준 정교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표본 비율의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50%가 사교육 받는다. 임의 추출했다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얘는 모비율 P가 되는 거야. 그럼 모비율이 이제 P인데 100명을 임의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100이다. 그러면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 이 100명 뽑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의 명수가,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명수가 50명과 60명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라는 얘기거든. 지금 전체 100명의 학생을 임의 추출했을 때 사교육을 받는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로 두면 그 확률 변수 X가 50과 6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는 것이야. 자, 얘는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 건데 일단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첫 번째 방법. 자, 얘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여기다 써볼게. 지금 비율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 비율. 비율이다. 결국 표본 비율도 근사적으로 정교 분포를 따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도 근사적으로 정교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비율은 우리가 평균 몇이었지? 이거 평균? 우리 그냥 P였잖아. 그래서 0.5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해? 루트 N분의 PQ였지? 루트 N분의 자 PQ. 자 여기서는 분수로 쓸게. 얘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그 전체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100명을 가지고 비율이 50명과 60명 사이에 있을 확률이잖아. 그럼 50명일 확률은 우리 50%지. 60명일 확률은 우리 60%잖아. 왜? 전체가 100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비율로 처음에 풀어볼 것이야. 그 100명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50% 사이와 그 다음에 6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볼 건데, 우리 이거 표준화를 해주기 위해서 평균 0.5를 빼, P햇에서 평균 0.5를 빼, 0.6에서 평균을 빼,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표준 편차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얘는 내가 계산을 좀 미리 좀 해놓을게, 얘들아, 요거. 계산해 놓으면은, 루트,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해보면은 400분의 1이어서 얘가 결국에는 20분의 1 나올 거야. 얘 제곱수로 잘 계산될 거야. 계산 잘 해봐야 돼. 그래서 양변을 이제 20분의 1로 나눠준다. 양변을 20분의 1로 나눠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있잖아. 왼쪽은 어차피 0이고, 가운데는 Z로 바뀌고, 우리 이거 계산해주면은 아마 2가 나올 거야. 따라서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 어떻게 구해줘야 돼? 이렇게 우리 그려주는 거 알지? 그지? 그래서 우리 0과 2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우리 0과 2 사이, 여기를 구한다. 따라서 0과 2 사이, 이거 4772구나. 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여기가 조금 계산이 어려울 거야. 제곱수로 막 나와야 되는데 막 계산이 힘들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는 사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고, 우리 이 1번 방법으로 좀 푸는 걸 추천해. 잘 봐. 그 문제에서 이렇게 비율로 주어질 수도 있어. 50% 이상, 60% 이하로 주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저렇게 퍼센티지가 아닌 명수, 횟수로 주어질 수 있어. 자, 근데 우리 가급적이면 퍼센티지로 나오면 퍼센티지로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꿔서 풀어주는 게 좋아.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우리 50과 60 사이에 있을 확률인데, 우리 전체 100번 확률이 0.5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확률 변수 x, 즉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수가 이항분포 100,2분의 1을 따를 거니까 평균을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50. 여기서 표준 편차까지 바로 계산해 볼게. 5가 나올 거야. 따라서 우리 이거 표준화 시킬 거야. 평균 50. 평균을 빼. 그 다음에 60에서 50을 뺀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 좀 더 계산해 보면은 0과 Z가 2 사이가 나오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똑같은 답이 나온다. 그지? 계산이 편한 거는 이게 훨씬 편해. 알겠지? 요거로 계산해줘야 돼. 지금은 내가 좀 풀어주다 보니까 좀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요게 훨씬 편할 거야. 요거로 풀어. 자,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도 했듯이 모비율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냥 똑같거든? 모평균의 추정이랑 좀 내가 비교해서 한번 좀 써볼게. 거의 똑같으니까. 자, 모평균의 추정은 있잖아. 표본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 결국 요거만 좀 잘 알아놓자. 요거만. 우리 얘는 우리 Z값이잖아. Z값. 그리고 우리 이 값 있지. 이 값. 이 값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니야 이거 얘들아? 근데 이게 문제가 모평균의 추정이 아니라 모비율의 추정으로 바뀌어. 그러면 식을 그냥 그대로 바꿔서 쓰면 되거든. 모평균이 이놈인데 걔가 모비율로 바뀐다. 그리고 표본 평균은 표본 비율로 바뀐다. 그리고 Z값은 동일하게 쓰고, 우리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우리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로 쓴다.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아까 루트 n분의 pq였지. 이렇게만 그냥 바꿔서 써주면 돼. p햇 플러스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pq.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실내 구간의 길이 동일하게 이 k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그때 k는 이놈을 k라고 둔 거야. 이놈을. 알겠지? 이놈을 k라고 둔 거야. 그러면은 이 k는 2 곱하기 그 z값 곱하기 우리 루트 n분의 pq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를 물어볼 때는 그냥 k로 계산해라.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PQ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좀만 더 정확하게 쓰면은 여기 이렇게 붙여야 돼. P hat Q hat으로 써야 돼. P hat Q hat, P hat Q hat.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이제 모비율 조정 방법 똑같이 해주면 되고, 모평균처럼. 그리고 우리가 표본 비율을 대신해서 우리가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겠다. 모평균의 추정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그 표본 비율에 표준 편차 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뒤에 부분 있잖아요. 뒤에 부분 얘 있잖아요. 얘.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이게 그 P hat, Q hat이 값이 둘이 동일하게 2분의 1일 때가 이 값이 최대다라는 걸 좀 알아도 알겠지? 뭔가 값이 최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둘 다 2분의 1일 때로 생각해 주시면 돼. 자, 이제 모비율의 추정 문제를 한번 좀 보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자의 지지율을 알아보고 싶은데 225명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의 크기 225. 근데 우리 144명이 A 후보 지지. 그럼 A 후보 지지하는 횟수를 144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걸 가지고 A 후보 지지하는 비율을 이제 추정해 볼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144명이 지지했어. 그럼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표본 비율 P hat은 그 전체분의 지지한 사람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는데 약분이 얘가 3으로 좀 될 것 같다, 그지? 3으로 될 것 같아. 9로 되나? 9? 9로도 될 것 같은데 9로 아마 약분해주면은 얘가 이제 25분의 16 되나?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 표본 비율을 가지고 활용해 보는 거야. 얘 소수점으로 바꿔서 0.64라고 쓸게.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공식 쓰는 거야. 자, 1번 95%일 때 0.64 마이너스 Z값. 95%일 때 Z값은 1.96이야, 그지? 1.96 곱하기 자, 루트 N분의 PQ. N은 전체. 그 다음에 PQ. P hat Q hat인데 P hat이 지금 25분의 16이고 그 다음에 Q hat은 1-P hat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이고 옆에다가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다. 1.96에다가 이제 루트 225분의 16, 25분의 9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이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요거 이제 계산을 좀 해볼게. 자, 계산이 좀 여기 루트 계산이 어려워. 잘해줘야 돼. 자, 이게 제곱수를 좀 찾아. 15의 제곱, 5의 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 써놓자. 자, 그럼 5하고 15는 분모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15에서 얘는 이제 그냥 쓰자. 5 곱하기 15. 그 다음에 4 곱하기 3은 분자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오른쪽에다가도 써보자. 5 곱하기 15분의 4 곱하기 3. 자, 약분이 되는 게 좀 보이니까 3, 3에서 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있잖아. 우리 이렇게 좀 해주는 작업을 해볼 거야. 25분의 4랑 얘랑 막 약분하고 해야 돼.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래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4를 곱할 거야. 곱하기 4, 곱하기 4. 계산의 편의를 위한 거야. 그러면은 0.64 마이너스 1.96 곱하기 자, 분모가 5, 5, 25 곱하기 4에서 100이지. 100분의 16이니까 0.16 P 0.64 플러스 1.96 곱하기 0.16 좀 계산이 좀 힘들고 빡치겠는데 요것만 좀 잘 계산해 줘야 돼. 알겠지? 계산 좀 잘 해보고 자, 그럼 요거를 좀 내가 계산해 볼 건데 계산이 좀 쉽지가 않다. 그지? 31.924 좀 그냥 바로 해볼게. 이거 보니까 약분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12.32니까 25 그러면은 12.6 값이 너무 커졌네 갑자기. 작아져야지. 그러면 1.25 1.26 1.96에서 0.26 되니까 0.64
루트 n분의 pq 곱하기해서 100분의 4제곱에서 16. 아마 여기가 단위가 지금 좀 잘못됐는데 아마 0.01225 이렇게 뭔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0.01225로 이제 해주시고 p 써주시고 0.64 플러스 0.01225 이렇게 좀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계산이 여기 좀 보니까 계산이 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계산이 쉽지가 않아. 이것만 좀 잘 계산해보고 잠깐만 1, 16이니까 2 그러면 4니까 2, 5 16, 32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계산이 좀 힘드니까 좀 잘 좀 계산을 좀 해줘. 알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생략이 됐구나. 자 여기 지금 5가 하나가 더 있었구나. 5가 하나가 더 있었다. 이걸 못 봤어. 자 그럼 여기 좀만 수정을 해줘야 되겠는데 5가 두 개가 있는 형태다. 5가 두 개가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계산이 막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치? 계산이 쉽지가 않아. 계산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계산 한번 해보고 99% 우리가 여기 2.58로 좀 바꿔주시면 돼. 2.58로 바꿔서 해봐. 자 그리고 어느 그릇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릇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해서 불량품을 조사했다라고 돼 있어. 자 근데 우리가 그 불량률이 2%야. 임의 추출해서 불량률 조사하니까 2%. p 햇이 2%다. 즉 100분의 2, 즉 50분의 1이야. 근데 이 전체 그릇에 대한 불량률을 95%로 추정해 보는데 실내 구간의 길이 나왔다. 실내 구간의 길이 2K로 보라 그랬지, 그치? 그럼 2K니까 우리 2 곱하기 Z값 95%에 대한 Z값이 요거거든 얘들아. 요게 0부터 2까지가 475면은 0, 2 여기가 0.475면은 0.475 그 대칭된 이 반대 부분도 우리 0.475니까 그 둘이 더해주면 0.95 95%로 표현이 돼야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Z값 2로 설정해주자.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p 햇 q 햇으로 써주면 되겠고 얘가 이제 0.03 이하다. 요거 풀어주면 되겠다. 자, 좀만 더 이제 풀어 해쳐 보니까 자 이게 4가 되겠고 자 루트 n분의 자 얘는 50분의 7이 될 거야. 제곱수 50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 있으니까 얘가 이제 자 계산해서 100분의 3이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주니까 자 루트 자 50 루트 n분의 자 4, 7에 28 얘가 이제 100분의 3이 돼야 되겠는데 약분되는 거 이렇게 보이지 그지? 양변에 루트 n도 곱한다. 자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한다. 그리고 양변을 3으로 또 나눈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여기는 루트 n만 남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좌변은 3분의 2 곱하기 28이어서 계산해 보니까 아마 3분의 몇 되는 거지 이게? 3분의 몇일까? 56인가?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해주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 n의 범위 구해주기 위해서 3분의 56을 제곱해야 돼. 3분의 56. 끔찍하지? 네, 해줘야 돼. 자, 그 56의 제곱. 56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제 6에 36, 6, 5, 30, 5, 6, 30. 이렇게 되나? 자, 5, 이렇게 돼야지. 2, 8, 0. 그래서 이제 6, 3, 1, 3. 그런데 걔를 이제 우리 지금 9로 나눠주고 있는 것이지, 9로. 그래서 9분의 3136만 좀 잘 계산해보자. 9분의 3136. 요것도 이제 계산해주면 9, 3, 27, 4, 36, 9, 4, 36, 76, 9, 8에 72니까 얘는 아마 대충 어느 정도 되겠느냐면은 348.xx 나올 거야. 따라서 우리 표본의 크기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은 348. 얼마니까 우리 349로 좀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모비율의 추정까지 우리가 끝나서 통계적 추정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어요.